그럼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선배 몇 학번이세요? 동기예요. 둘 다요. 이사 신입생이. 아, 네. 이사학번이요? 예. 우와. 갑자기 못 믿어지나요 갑자기? 우와, 그렇구나. 네, 안녕하세요. 알카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대학교의 전통 풍물사무놀이회 동아리 녹두벌의 멤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전통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분들인데요. 풍물놀이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번 시간을 통해 좀 더 알아가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각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 녹두벌에서 회장과 상세를 맡고 있는 김원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 녹두벌에서 상부, 그러니까 북들 선두를 맡고 있는 정우건입니다. 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제 풍물놀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풍물놀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풍물놀이는 기본적으로 쇠, 징, 장구, 북, 소고에 이제 가끔 태평소까지 더해서 가락을 연주하는 합주 민족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밴드나 오케스트라 같은 예술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풍물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제가 놀듯이 이렇게 즐기면서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수많은 악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풍물놀이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를 얘기를 하려면은 이제 제 지인 상세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대학생 때 풍물놀이 하셨다가 그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또 풍물놀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풍물놀이는 한 번 손을 대면은 손을 뗐다가도 다시 한 번 더 풍물놀이를 듣게 되면은 또 발을 들이게 되는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처음 풍물놀이를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때는 제가 무슨 생각으로 풍물놀이를 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생이니까.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수험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예 잊고 살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냥 평범하게 발라드, 팝송, 뭐 공부할 때 가끔 오케스트라 정도 듣고 있었는데 대학교 와서 이제 동아리 박람회를 하면서 봐버린 거죠. 저희 녹두벌이 풍물놀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발을 들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새내기 배부터 가잖아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왔는데 그 새내기 배부터 공연을 녹두벌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와 진짜 잘 친다 이러고 보고 있는데 다 웃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을 진짜 재밌게 즐기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저렇게 재밌게 놀고 싶다 이래가지고 동아리 박람회 때 가서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러고 바로 들어갔어. 그러면은 지금 동아리에서 각자 어떤 악기를 맡고 계신지 그리고 악기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설명했듯이 상쇄로서 그러니까 꽹과리를 연주를 하거든요. 다른 악기들은 북이나 장구 같은 거 보면은 가죽 악기란 말이죠. 근데 쇠가 소리가 굉장히 깡깡해요.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리의 구분 때문에 맨 앞에서 이제 판을 끄는 역할을 하거든요. 꽹과리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풍물놀이에서 변가락이 제일 다채로운 악기예요. 그래서 변가락을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박자를 가지고 노는 쇠 치배 분이 계시면은 그만큼 멋있고 흥이 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꽹과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북을 치는데요. 북이 제일 쉬워요 악기 중에. 왜냐면 둥, 두, 딱 이거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마음만 먹으면 들어와서 하루 안에 녹두벌에 존재하는 가락을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가락은 다 똑같이 치잖아요. 그럼 달라지는 게 있다면 소리인데 소리가 커야 돼요 북은. 다른 악기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북을 치는 방법이 계속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을 더 맛있게 칠 수 있게 돼요. 계속 치다 보면. 그래서 소리가 커지고 커지는 소리가 굉장히 보람이 큽니다. 그 맛있게 치는 맛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럼 동아리 활동 중에서 두 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좀 어떤 경험이 가장 특별했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1학기에 처음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서 한 3주 됐나? 얼마 안 돼서 바로 행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지신밟기라고 하는 행사인데 이제 거리나 식당들을 돌면서 그러니까 잡신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이제 악기로 쫓아내고 이제 애군을 몰아내면서 하늘을 또 잘 부탁한다 그런 행사인데 저희가 식당이랑은 협의를 다 봤는데 거리를 행진한단 말이죠. 한 줄로 서 거리를 행진하는데 그 거리에 대해서는 딱히 양해라거나 그런 걸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한 줄로 행진을 하는데 시민분들이 너무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어르신분들은 같이 막 덩실거려 주시기도 하고 이제 엄마한테 안겨 있는 아기가 저희한테 막 인사하기도 하고요. 어떤 어린애들은 저희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도 해요. 아 그리고 간식도 몇 번 주시고요. 수고한다고 간식도 몇 번 주시고 그리고 식당을 돌잖아요. 그러면 또 어찌나 챙겨주시는지 그 행사가 배 터질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심이라는 걸 느낀 거죠.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제일 녹두벌에 들어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수원화성 연등축제라고 있어요. 1학년 1학기 때 했던 건데 수원화성 이렇게 돌면서 연등축제 하고 이렇게 소고 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대학 풍물패가 이렇게 행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소고를 맡았거든요. 꽹과리도 옆에 있고 악기들이 엄청 많으니까 엄청 시끄럽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놀고 있고 약간 불빛도 보이고 이러니까 너무 시끄러운데 역설적으로 되게 조용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집중해서 이렇게 치고 재밌게 하다 보니까 나는 5분 쳤는데 막상 2시간이 지났어. 예, 그런 그게 되게 강렬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시간이 엄청 빨리 갈 정도로 재밌게 재밌었어요. 하셨군요. 그러면은 제가 녹두벌에서 이제 매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인 고창농악을 전수받으러 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활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6주차까지 있는데 보통 한 주를 잡고 일주일 동안 전수를 하거든요.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대학 동아리 단위로 해서 저희 동아리 말고도 이제 뭐 전국 대학교에서 다 몰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인 전수생들이 고창 판굿이라고 하는 풍물놀이를 전수받는 게 전체적인 틀이고요. 거기서 이제 쇠반, 끈가리반, 장구반, 북반, 소고반 이렇게 4반이 나뉘어서 사부님이랑 멘토멘티식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친다 싶으면은 다 같이 모여서 합주도 하고 그냥 전수생들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갑자기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판굿을 치러 나가기도 하고요. 저녁 먹고 한번 갈까 하면 가기도 하고요. 또 밤에 술 먹다가 갈까 하면 또 치러 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례장도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관객들을 다 불러요. 관객들을 다 불러서 이제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했던 것들을 모두 공연을 하는 게 전체적인 스케줄인데 이외에도 이제 지역 공연 관람, 이제 고창 농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공연을 하는 것도 보러 가고요. 마니또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교례장이라고 했잖아요. 판꽃이라는 게 막 즐겁게 흥에 취한다고 하죠. 그렇게 취하고 있으면 완전 생판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앞풀이, 중풀이, 뒷풀이도 하고 마니또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다 보면은 이제 완전 친해져 있는 그런 타대학들이랑 교류를 엄청 많이 하는 게 또 매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 활동이네요. 그러면은 이런 풍물놀이를 더 나아가서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장르가 이렇게 마이너한 장르가 대중화될 때는 한 명의 선두주자가 한 명 있으면 되게 좋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일본 노래 같은 거 나이트 댄서 그거 한번 유행하고 최애야 이런 거 뜬 다음에 대중화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전통 문화 예술을 대표하는 어떤 게 이제 갑자기 한번 확 뜨면 유퀴즈도 하고 그러면은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저희가 녹두벌이 많이 공연 다니면서 네. 노출수도 놀리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널리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런 오늘 이야기 덕분에 풍물놀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풍물놀이에 관심을 갖게 된 분들 혹은 녹두벌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께 각각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풍물놀이는 민속 예술이죠. 이제 막 뛰어난 연주 실력, 음악에 대한 재능 같은 거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요. 흥미가 있으면은 의지가 있을 거고, 의지가 있으면은 흥이 있을 거고, 흥이 있으면은 풍물놀이는 기꺼이 즐겁게 만들어 줄 겁니다. 녹두벌도 대중성이랑 접근성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바 저희는 상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녹두벌의 문을 많이 두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물놀이잖아요. 노는데 재능은 필요가 없습니다. 레고 하는데 아무도 재능이 안 필요해요. 그냥 쌓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약간 흥나게 진짜 재미나게 놀고 싶다. 녹두벌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동아리방에서 놀 수가 있어요.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전통을 이어가는 녹두벌 덕분에 풍물놀이에 대한 매력이 더욱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아주대 예술인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